안녕하세요. 노대표의 부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뭔가 건설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사항들을 한번 다시 다뤄보고요.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택빈 소장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계속 너무 좀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많은 팬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아주 그냥 진짜 궁금한 것들을. 일단 그럼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간략하게. 그러면 다 체크를 했어요. 토지 이용 확인도 체크했고 해당 관공서에서 문의도 해봤고 내가 건축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건폐율과 용적률 다 체크를 했습니다. 자, 진짜 이제 실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자,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네.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결정. 네네네. 뭐 여러 가지 결정하실 게 있겠지만 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정하셔야 되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그 건물의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용도의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결정들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뭐 또 건축주 입장에서 수익성이라든지 수익성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체크해보고, 주변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체크 한번 해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은 나는 어떤 수익을 네. 내기 위한 뭐 임대를 줘서 수익을 내기 위한 건물이다. 좋겠다. 네네. 뭐 그다음에 아니면 임대를 주더라도 사무실이나 어떤 제작소에 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주거로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네.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종합해서 한번 판단을 주변 해보시고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도를 판단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한 그러면 네. 내가 거기에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내 꿈은 갤러리를 만드는 거였어.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갤러리라는 게 물론 문화적인 성격도 있지만 또 뭐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든지 그 지역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그 취향이시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와 매치를 해서 잘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설계사무소,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좀 하고 계시지만 이 일을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이제 의뢰를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 의도를 이제 건축주의 이제 소유주의 의도를 전달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설계 단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건축가들마다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도 있고 또 자신들의 어떤 스타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해보시고 믿을 수 있는 이제 사람한테 설계를 의뢰하시면 이제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소장님 같은 분한테. 네. 그럼 좋죠. 하지만 그 설계 단계에서도 그냥 난 요런 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건축주의 생각과 건축가의 생각이 서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건물의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좀 마음에 드는 그리고 좋은 설계안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거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넣게 되죠. 이제 허가를 받고. 허가 단계에서 근데 아까 여러 가지 법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심의를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계획대로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말이니까 이제 허가가 나면 그걸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물론 시공사 선정 전에는 이제 허가 도면이 요새는 거의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이 그리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도면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면까지를 완성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시공사들을 컨택을 해서 이 건물을 지어줄 시공사를 결정하시는 단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착공이라고 하죠. 착공 신고. 이제부터 공사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공사가 끝났는데 이게 허가 받은 대로 잘 그대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죠. 사용 승인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든 절차를 거치시면 건축물 등기와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쭉 한번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은 설계 단계가 대략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아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라서 그건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사실 뭐 건축을 음악에 비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가 작곡가들이 보면 영감이 확 떠올랐을 때 뭐 1시간만이라도 어떤 엄청난 명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앨범이 안 나오는 가수는 몇 년을 걸릴 수도 있죠. 보내다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결국 비슷하다고 보면 소장님한테 제가 만약에 설계를 의뢰했는데 몇 년 걸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많은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근접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제 그런 기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대략적으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라는 게 사실은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반적인 임대 건물 뭐 한 5, 6층 정도 규모의 임대 건물일 경우에 뭐 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없고 잘 진행이 됐다고 하면 계획안까지 나오는데 뭐 한 2달 내외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건 절대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게 너무 막연해요. 사실 제가 어려운 지금 말씀을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냥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고 딱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그냥 평균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냥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냥 대지 한 100평 정도 기준, 80에서 100평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 나누는 걸로 하죠. 그래야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설계는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사실 그 말씀은 2달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4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두세 달 정도면 평균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소통이나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갔을 경우 그 정도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허가하고 심의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허가는 원칙적으로 접수를 했을 때 그 2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2주 만에 허가가 확 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렇죠. 그 중간에 계속 어떤 보완이라든가 추가해야 될 자료들을 구청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달 내외 정도를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심의라는 것은 이제 심의가 열리는 기간도 또 다르고 심의 종류별로 또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심의까지 고려해서 딱 얼마 기간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계부터 해서 심의 허가, 뭐 심의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를 정해야 되잖아요. 뭔가 시공사를 정해야 될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설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공사가 이 건물을 자기가 어떻게 시공할지 얼마에 시공할 수 있을지를 이제 판단을 하려면 결국은 모든 정보는 설계 동서에서 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설계가 잘 돼 있는 건물일수록 시공사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하기가 좋게 되겠죠. 그게 결과적으로 일단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 물론 제 생각에도 동일합니다만 설계가 진짜 중요하고 사실은 저는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뭐 건축에 대한 프로시저를 얘기할 때 뭐 설계, 뭐 심의, 허가, 착공 뭐 이럴 때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시공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은 막 건축하다가 갑자기 도망가 버리시는 분도 계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진짜 건축을 할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시공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좋은 시공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네네. 물론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해주는 종합적인 회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만약에 설계를 따로 하고 시공사를 따로 잡는다고 했을 때 좋은 시공사를 좀 이렇게 만나는 뭐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역시 그 건물의 성격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이제 어떤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건물의 설계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용도의 건물을 좀 많이 지어봤던 하는 특화된 그런 시공사들 대상으로 해서 네. 역시 이제 만나서 협의를 하던가 자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뭐 굳이 뭐 엄청난 실적을 자랑하지 않더라도 네. 굉장히 그 성실하게 시공에 임할 준비가 돼 있는 시공자를 만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될 수도 네. 있고요. 최근에는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직접 건축주 본인이 시공을 할 수가 없죠. 네, 역시 추세는 네. 예전엔 아주 작은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직영공사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시공자를 건축주 이름을 넣고 여러 시공팀을 그렇죠. 불러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제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은 뭐냐면 모든 걸 다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팀이 시공하다가 갑자기 안 나와버리면 건축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어떤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하고 좀 더 나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직영공사는 배제하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사가 건축을 하는 시공을 하는 쪽으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시공 단계에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누가 체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감리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감리도 좀 이제 이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그 관계가 이렇게 삼각형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공이 되고 있는 건 물론 건축주분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계속 가서 보시고 제일 많죠, 뭐 사실 건축주. 이게 과연 제대로 있는 건지 맞는지 잘 모르실 수 비전문가다니까. 그래서 있는 제도가 이제 감리입니다. 감리 제도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 건축물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이제 무조건 감리를 하게 돼 있는데 건축물이 허가받은 내용, 설계 내용대로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건축주에게 이제 보고하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러면 설계하신 분들이 감리도 같이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따로? 지금 제도는 이제 혼용이 되고 있는데요. 분리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아무래도 설계자가 그 건물에 관여를 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고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제대로 짓고 있는지도 가장 제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리까지. 자,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게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네요. 그러면 천상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뵈야겠는데요. 소장님 시간 괜찮으시죠? 네. 소장님 안 바쁘신 것 같아요. 다음 시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드페 부스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